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것 자주 하는 여자는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가긴 어렵지만 그 전만 해도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참 많았죠. 저도 가족과 함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갔었거든요. 특히 한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면 한국과는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 문화를 체험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날씨가 추워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 아니면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등등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해외여행을 가곤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은 바람 필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있나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애인 혼자 해외여행 보내면 생기는 일. 콜롬비아 대학의 루 교수님은 해외로 교환학생을 떠날 예정인 215명의 남녀를 모집해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여러 개 풀게 한 후 각자 채점을 하도록 했어요. 왜 각자 채점을 매기게 했냐고요? 사실 교수님이 낸 문제 중에는 참가자들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섞여 있었어요. 답이 없었거든요. 참가자들이 답이 없는 문제를 풀었다고 대답하면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참가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6개월을 보낸 후 교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연락해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두 결과를 분석한 교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을 한 사람의 수가 여행 전에는 64명이었는데 여행 후에는 103명으로 60%나 상승한 거예요. 여행을 떠난 후 6개월이 지나자 거짓말을 한 사람이 무려 60%나 늘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걸까요? 이 모든 건 바로 도덕적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뜬금없이 뭔 도덕성이냐고요? 언어도 문화도 완전 다른 나라에 머물게 되면 이 차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람들의 사고가 유연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도 같이 유연해지게 돼요. 우리나라에선 옳은 것이 다른 나라에선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확고했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조금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하기도 쉬워지고 바람 피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 죄책감도 덜 느끼게 되고요. 생각해보세요. 지구 반대편, 시차도 다르고 당장 날 알아보는 눈도 없잖아요. 잔다고 거짓말하고 클럽 가는 것도 친구들이랑 있다고 하고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훨씬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해외여행 간다는 애인을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된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함께 여행을 가는 거랍니다. 함께 여행을 가면 두 사람이 서로 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더 뜨거운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연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 연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휴가가 연애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실제로 연인과 함께 휴가를 떠나는 것만으로도 둘 사이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텍사스 대학교의 앙젤라 더코 박사가 휴가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되는 472명의 커플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예요. 박사는 커플들이 함께 휴가를 떠나기 전과 휴가를 다녀온 후 둘의 애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봤는데요. 애인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분명 같은 질문이었는데도 결과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휴가를 함께 다녀온 커플은 전보다 서로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고 대답했거든요. 또한 스킨십은 13% 더 자주 했지만 다투는 횟수는 16%나 줄었어요. 더 놀라운 건 무려 2년이 지나 다시 확인해봐도 이 효과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휴가 한번 다녀왔을 뿐인데 연애 만족도가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코 박사는 이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요. 연인과 떠나는 휴가가 좋은 이유는 단순히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먹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연인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애 상대를 알아가고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해나가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뜹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새로운 분야를 접하면서 자신을 넓혀가는 일이야말로 연애가 진짜 즐거운 이유죠. 그러나 똑같은 일상 속에서 늘 비슷한 데이트만 반복하다 보면 연인에게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워집니다. 자기 확장은커녕 만나면 지루하기만 할 뿐이에요. 반면 휴가지에서는 모든 게 새롭습니다. 장소, 음식, 공기와 분위기까지 익숙한 일상인 것보다 훨씬 신선하게 느껴지죠. 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의 새로운 모습도 더욱 쉽게 발견할 수도 있고요. 다시금 연인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며 자기 확장도 경험하고 연애의 즐거움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름이야말로 색다른 즐거움을 기다리는 커플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휴가가 연애에 이렇게 좋다는데 당장 떠나지 않을 필요 있나요? 당장 휴가를 내서 연인과 함께 떠나보세요. 뭐라고 말하면서 여행 가자고 하냐고요? 그레이와 로꼬의 썸머 가사 몇 줄을 참고해서 문자 보내보세요. 여자친구가 엄청 좋아할걸요? 아무데로나 떠나고 싶은 날이야. 현실은 밀린 일들에 밤을 새워 이것저것 디스앤데 신나게 챙기고 무작정 너네 집 두들길 거야. 열심히 일했고 이제 여름이잖아. 넌 원해도 돼. 조금 더 특별한 걸. 시원해질 거야. 바람이 불지 않아도. 어떤가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바람길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성적 욕망과 사랑은 별개이며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반면 장기적인 관계를 꿈꾸며 한 사람에게만 헌신하고 싶어하는 로맨틱한 남자도 있죠. 이 두 종류의 남자에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바람둥이 들쥐와 일편단심 들쥐를 연구해서 둘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종류의 들쥐는 뇌 속에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수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바소프레신은 성관계를 가질 때 분비가 촉진되며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작용을 해요. 이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가 길면 일편단심 들쥐, 짧으면 바람둥이 들쥐가 되는 거였어요. 인간에게도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유전자의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은 들쥐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예요. 하지만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 이 유전자 길이가 긴 남자는 짧은 남자보다 평생 한 여자에게 헌신할 확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하네요. 여자 역시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와 분방한 성생활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이 바람길을 100% 결정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영향이 있는 건 분명하겠죠. 지금까지 이것 자주 하는 여자는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